새벽 3시 16분. 나는 또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들지 못한 밤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둠은 고요했고 방 안은 싸늘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나를 유혹하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엔 제가 커피 살게요. 처음엔 별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짧은 인사, 가벼운 말장난쯤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이제는 내 하루의 결말이자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나는 혼자 사는데 익숙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2년, 딸은 결혼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젠 자주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편하잖아. 조용하고 마음도 덜 쓰고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식탁 앞에 앉았는데 국이 식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 한쪽이 툭 꺼졌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시니어 전용 데이팅 앱이라고 하더군요. 딸이 몰래 깔아준 건데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참 단정하시네요. 그 사람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 누군가 나의 문장을 칭찬해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지요. 하루 한두 번의 대화, 천천히 나누던 인사.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엔 제가 커피 살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잠들기 전에 그 문장을 다시 열어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내 삶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조금은 창피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리듬이 어느 날 내 일상에 잔잔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이 국, 그 사람도 좋아할까? 도서관 앞 벤치에 앉을 때 이 햇살, 함께 보면 더 좋을 텐데. 혼잣말 같았던 말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만나 갑자기 설레고 갑자기 행복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이 조용히 무너지는 듯 했던 나의 하루에 어느 날 아주 작은 기대 하나가 생기면서 다시 사라지는 삶으로 바뀌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어진 밤을 겪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는 나도 외롭다는 작은 공감의 표현. 구독은 나도 이 외로움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결심입니다. 우리의 밤이 조금 덜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혼자 사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끊긴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무섭더군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 목요일 오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식탁 위에 식은 국 한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은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는 한국인의 밥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날따라 최불암 선생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툭 꺼졌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도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눈만 뜨면 누군가가 나를 찾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간들이 있었죠. 회사에서는 제가 처리해야 할 문서들이 항상 대기 중이었고 집에서는 남편과 딸아이의 일정을 제가 다 챙겨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고 딸아이 생일에는 꼭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삶에서 나라는 연결선이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고,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대화창엔 읽음 표시만 남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몇 번 섭섭해하고 한두 번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익숙해지면 사람은 기대하지 않으므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더군요. 하루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찌개, 혼자 밥 한 공기를 담아 식탁에 앉은 그 고요한 저녁,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젓가락으로 반찬을 툭툭 건드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뉴스 자막 소리만이 방 안에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루가 누구와도 엮이지 않는 하루구나. 장을 보러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마트 입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아요, 그쵸? 그건 그저 스치는 인사였고, 그분은 아마 제가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공기를 바꿔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 사실이 그날 밤 내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버스에서 내리며 감사합니다 하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혼자가 아닌 사람으로 조금씩 회복시켜 주더군요. 그렇게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따뜻했고, 분명히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로 집 근처 카페를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뭘 마시는지 기억해 주었고, 오늘도 창가 자리 드릴까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커피 주문,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서의 좋네요 라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내일을 다시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건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마트에 갔습니다. 세일 상품 코너 앞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붐비는 공간 안에서 나는 누구와도 엮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도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같이 타도 서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사회 안에 있지만 사회 밖에 있는 느낌. 존재는 하지만 어디에도 기억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 그게 생각보다 더 서글펐습니다. 그 사람과의 첫 인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참 단정하시네요. 문장 하나, 그 속의 어조 하나가 어쩌면 요즘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얼굴이 아니라 짧은 인사 말투 하나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죠. 앱이라는 화면 안에서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게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가셨어요? 네, 햇살이 좋아서 오랜만에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람은 날씨 얘기, 책 이야기, 그리고 어릴 적에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까지
자잘한 이야기들을 자주 꺼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말하지 싶었는데 나중엔 그런 대화들이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들이 되었어요. 앱을 열기 전 오늘은 무슨 말을 주고받게 될까 하는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는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커피 살게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커피 한 잔의 약속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준다는 것.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서관에 더 자주 갔고 카페 창가 자리에도 일부러 앉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풍경을 본다면 같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요. 기다림이 생긴 삶은 그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트에 가면 늘 보는 계산대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 시간에 자주 오시네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로 들렸거든요. 도서관 직원도 오늘 책 많이 빌리시네요.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나를 사회 안의 사람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나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갑니다. 화요일 오전엔 도서관, 목요일 오후엔 카페, 토요일 아침엔 시장. 사람들과 길게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저 눈이 있고 인사가 오가는 정도지요. 하지만 그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나는 다시 사회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생기고 나니 이상하게 하루가 흐른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시간 속에 나 혼자 던져져 있었는데 이젠 그 시간 속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과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거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길래 이렇게 머리를 매만지고 있지? 그 질문에 스스로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나를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어 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냈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술에 색을 얹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덜 굳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편하게 입으세요.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베이지색 니트 대신 한참을 꺼내지 않았던 연한 민트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너무 튀진 않을까? 내 나이에 이런 옷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에 선 나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날 나는 거리를 조금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내 걸음이 누군가의 시선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처럼요.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그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읽는 책이 뭐예요? 그 질문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 취향을 묻고 내 생각을 궁금해 한다는 건 정말 오래간만의 경험이었거든요. 요즘은 좀 느린 책이 좋아요. 장면이 천천히 흘러가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이야기 같은 거요. 그 문장을 적으며 나는 스스로에게도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장면 속에 살고 있을까? 요즘은 국을 끓일 때 소금 간을 조심히 합니다. 그 사람이 싱거운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마늘을 다지며 이거 넣어도 괜찮을까? 반찬을 고르며 혹시 이거 좋아하시려나? 혼잣말처럼 속삭이지만 그 말들은 명확히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집안의 조명도 바꿨습니다.
어두운 형광등 대신 노란 빛이 도는 램프를 켜두었지요. 그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내 얼굴이 덜 쓸쓸해 보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짧게라도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씁니다. 오늘도 도서관 갔다. 그 사람과는 책 얘기를 했고 돌아오는 길에 노란 꽃이 핀 걸 보았다. 별거 아닌 기록이지만 이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리듬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던 날들 대신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늘 내 얼굴이 조금 웃고 있었다. 그 한 줄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혼자가 익숙했고 혼자가 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병원도 혼자 다니고 여행도 혼자 계획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롭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익숙해졌던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 삶, 내가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 삶. 그 삶에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무게가 가벼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나는 기다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메시지가 와 있을까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도서관 앞 벤치에서 익숙한 회색 모자를 기다리는 시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토록 설렐 수 있다는 걸 나는 잊고 살았던 겁니다. 혼자라는 건 비어 있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기도 하다.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요즘 누구와 함께 걷는 길의 속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혼자일 땐 빠르게 걷고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걸었는데 누군가와 걸을 땐 발을 맞춘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날씨가 좋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젠 속도보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의 소중함을 더 느낍니다. 같은 국을 먹고 같은 벤치에 앉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같은 계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기면 삶은 놀랍게도 조용히 바뀝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커다란 감동이 없어도 그 사람이 잘 자요. 라고 말해주는 밤과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주는 낮이 생긴다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혼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압니다. 요즘은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 월요일엔 도서관, 수요일은 장 보는 날, 금요일은 그 사람과 만나는 날. 전엔 아무 약속도 없는 달력을 보며 한숨 쉬었는데 지금은 일정이 생기면 그게 참 기쁩니다. 삶이 다시 흐름을 갖는다는 것. 시간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감각. 그게 지금의 제 삶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지만 함께여서 더 고맙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예전엔 뭔가를 시작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예뻐야 하고, 더 젊어야 하고, 더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한 문장 쓰는 마음만 있어도, 한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만 있어도,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준비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으로 손끝이 닿았던 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아직 느낄 수 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함께 밥을 먹으며 웃는 마음, 그 사람의 말투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마음, 그 모든 게 내 안에서 아직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되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 카페 창가, 공원 벚꽃길. 어느 순간 익숙해진 풍경들 속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풍경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혼자 걷던 길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길이 되었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건 그냥 옆에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 나이에 연애가 되냐? 창피하지 않아?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사랑이란 젊을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여전히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루에 한 문장씩 우리의 삶을 함께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뜨거운 시였던 것처럼 지금의 사랑은 느린 수필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글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세, 내 인생의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한 거창한 메시지가 아니라 단지 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동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외롭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길 기도합니다. 좋아요는 나도 외롭다는 작은 공감의 표현. 구독은 나도 이 외로움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결심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